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저는 지금 도쿄역에 와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는 게 도쿄역인데, 이제 그 일본이 올림픽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맞이해서 최근에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도쿄역 같은 경우가 원래는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쿄역을 모델로 해서 서울역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이제 서로 모델하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단아하고 청초하면서도 또 절제미가 돋보이는 국화. 그런데 그런 겸손한 국화가 칼을 감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파악한 일본인데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국화 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연구서죠. 사실 이건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데, 이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 중인 1944년에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의뢰가 되었고요. 전쟁이 끝난 1946년도에는 이게 책으로 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쓰여져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쓰여진 책이라고 하죠. 원래는 인류학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로 서울역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 촬영분을 보다가 앞에 보니까 동경역 나와서 뭐 좋은데, 근데 뭐 일장기도 살짝 보이고 해서 너무 그것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비교하려고요. 굳이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뻥이고요. 지금 요 분량이 뻥 났어요. 날아가가지고 이거 다시 찍어야 돼서 추가 촬영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동경역과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서울역에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계속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을 지은 목적은 굉장히 명확해요. 전쟁 전에는 일본인들을 연구해서 일본인들한테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후에는 확실하게 일본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연구하거든요. 사실 서양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목숨을 걸고 뭐 카미카제 특공대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살 특공대하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쓴, 그러니까 전쟁 목적으로 쓴 인문학적 연구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 보면, 아, 쟤 진짜 연구 대상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인들이,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연구 대상이었던 겁니다.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일본에 대한 어떤 연구서 중에 이만큼 통찰력 깊고 그리고 정확한 게 없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게 바로 이 국화 칼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일본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그 알맞은 장소에 둔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정신인데, 계급은 계급에 맞게,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본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본인들을 비판할 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충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인은 양반 앞에서는 찌그러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지만 상문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맞고요.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온입니다. 온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은혜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은혜보다는 좀 더 강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인들은 이 온을 갚기 위해 삽니다. 시부야역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빅크로스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교차로와, 그리고 약속 장소로 많이 쓰이는 하치 동상으로 유명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그 하치 동상인데요. 개예요, 개.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막 줄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저희도 저기서 찍을 수 있었는데, 이 저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음량이 안 돼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온 건데요. 이 하치라는 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이게 일본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숙제가 돼요. 은혜를 잊지 않은 은혜 같은 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차 정거장까지 매일 배웅하던 주인이 죽은 뒤에도 그 후로 10년간 매일 전차 정거장을 찾아가서 주인을 기다린 개, 그게 하치라는 거죠. 그게 소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거. 그 약속을 지키는 개고요, 은혜를 갚은 개거든요. 바로 오늘 잊지 않은 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은 츠바키야 커피숍이라고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세워진, 그때부터 시작된 커피숍, 전통 있는 커피숍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약간 가구들도 일부러 낡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좀 옛날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는 그런 커피숍입니다. 일본인들은요, 그 옷을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되기도 해요. 누군가를 섣불리 도와주지 않는 것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마음의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온에 대한 가품으로는요, 기무와 기리가 있습니다. 기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일왕이라고 불리지만 예전에 천황이었으니까 그 천황에 대한 의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일종의 그 이범주에 속하는 비무에 대한 걸로 속하게 되고요. 또 길이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주군에 대한 의무라든가 또 친척에 대한 의무 같은 것들은 길이에 속합니다. 또 길이는 이름에 대한 길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요거는 약간 그 뭐랄까 명예를 지킨다라는 개념인데, 이 이름에 대한 길이를 침해당했을 때는 말하자면 그걸 되갚는 식의 복수 같은 것들도 이것에 속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도대체 자살 특공대 같은 거, 카미카제 같은 것들은 왜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일본인들은 바로 천황에 대한 갚음, 그러니까 기무를 다하는 것, 천황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은 지유가오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자유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름 예쁘죠? 이렇게 좀 예쁜 장소고요. 뭐 소매점이라든가 잡화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제1의 목표는요, 바로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수단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사태가 변하면 일본인들은 태도를 일변시켜가지고 새로운 진로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주의를 고수하고 그것만 다 고집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재빠르게 인정하고 성공의 길로 향하는 것이 명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 직후에도 미국인들은 혼자서 일본의 촌에 방문하여도 전혀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 뭐 이런 군인들한테 지금 적의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은 기물을 위해서 전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것이 명예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을 전심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곳은 신주쿠 공원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시계탑이 사실 신주쿠의 상징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공원은 벚꽃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봄에는 벚꽃 명소,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유명한 정말 큰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정원입니다. 언어의 정원이라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애니메이션에도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해서 성지순례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책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이 책의 한계는 명확한 목표 아래 쓰여졌기 때문에 논의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일본인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죽도록 싸우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문하에서 이 책을 읽게 되면 매우 일목요연하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구성과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인문학적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더 나왔을까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만큼 제한된 정보와 아주 열악한 상황, 현재는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통찰력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기만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대학에서 뽑는 어떤 명저들, 뭐 몇 선, 100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항상 뽑히는 책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일본인의 이중적인 생각의 기원을 다룬 국화와 칼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전혀 이중적이지 않으니까 주저 말고 꼭 누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